오늘 영상은 우리 집 통신비를 지켜줄 골키퍼 인터넷 끝판왕과 함께합니다. 오늘 경기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선수 중에 한 명이 오현규 선수죠. 기본적으로 이 선수의 가장 큰 특징은 매우 저돌적입니다. 저돌적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상대 수비를 부담스럽게 만들고 부담스럽게 만들면서 변수를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죠. 이게 이제 수원 삼성 때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 오현규 선수의 오늘 특징이 활동 반경에서도 나타나요. 오현규 선수가 후반전에 들어왔는데 51분에 들어왔어요. 근데 후반전 동안 왼쪽, 오른쪽, 최전방 내려가고 활동 반경 자체가 굉장히 넓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현규 선수는 기본적으로 계속 움직이면서 상대 수비를 좀 귀찮게 만드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현규 선수가 되게 저돌적이다 보니까 컨디션이 좋을 때랑 안 좋을 때의 차이가 좀 명확한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컨디션이 좋을 때는 계속 이제 본인이 저돌적으로 들어가는 게 그런 플레이들이 다 먹혀요. 약간 황희찬 선수과인 거죠. 근데 이제 다만 좀 위치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오현규 선수가 오늘 좋았던 점이 어떤 거냐면 전반전에는 요르단이 내려앉았었어요. 내려앉았기 때문에 특히나 주민규 선수가 박스 안에서 좀 위치할 때가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전방에서의 움직임이 좀 부족하다고 느꼈을 수도 있죠. 요르단이 후반전에는 라인을 약간 올렸습니다. 득점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생기면서 그 공간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역할, 이 역할이 오현규 선수의 역할을 극대화시킨 거죠. 상대가 압박을 위해서 라인을 쭉 올렸을 때 주민규 선수가 최전방에 있을 때랑 오현규 선수가 최전방에 있을 때는 분명히 좀 달라져요. 주민규 선수는 최전방에 있을 때 잘하는 건 후방에서 우리가 볼을 걷어내거나 앞쪽으로 보내줬을 때 주민규가 받아서 떨어뜨려주는 플레이를 하죠. 떨어뜨려주면서 이선 자원들에게 이제 내주는 이런 모습들을 가져가는데 반대로 공간이 났을 때 공간으로 볼을 떨어뜨려주면 주민규 선수가 달려가서 이 볼을 잡는 이런 것에는 좀 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후반전에 홍명보 감독이 주민규를 오현규로 바꾼 건 좋은 선택이었죠. 오현규 선수는 주민규 선수보다 저돌적인 움직임에 강점이 있고 오히려 박스 안에서 버티는 것도 잘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공간이 있을 때 공간으로 막 뛰어나가는 걸 되게 잘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르단이 후반전에 올라왔을 때 오현규 선수가 나오니까 이 공간으로 볼이 떨어졌을 때 계속 뛰어들어가는 이런 움직임을 오현규 선수가 너무 잘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오현규 선수가 그리고 지금 소속팀에서 컨디션이 정말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움직임 자체가 참 좋아요. 이 장면 보면 측면에 한 선수가 우리 선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중앙에도 한 선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가 앞쪽에 있는 선수에게도 끌려가고 측면으로도 끌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좀 나오잖아요. 이때 오현규 선수가 중앙에 있다가 뛰는 거죠. 저돌적으로. 그리고 뛰어들어가는 오현규 선수에게 패스가 들어가면서 오현규 선수에게 좋은 찬스가 들어갑니다. 물론 이게 오프사이드에 걸리긴 했지만 이런 모습을 오현규 선수가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장면도 순간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선수가 내려오면서 수비수 한 명 끌어내고 위에 있던 이강인 선수가 내려오면서 수비수를 또 끌어냅니다. 그러니까 상대 수비가 하나, 둘 끌려 나갈 때 오현규 선수가 중앙에 있다가 이 공간 뛰는 거죠. 뛰어 들어갈 때 패스를 잘 줄 수 있는 조유민 선수가 한 번에 패스 찔러주고 여기서 오현규 선수가 좋은 공간으로 뛰어 들어가는 이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을 오현규 선수가 요르단이 라인을 올릴 때 잘 가져갈 수 있는 선수라서 일단은 홍명보 감독도 이런 선택을 아마 했을 거예요. 요르단이 내려가 있을 때는 주민규로 싸우고 요르단이 어쨌든 우리가 한 골을 넣은 다음에 후반전에 올라오니까 그러면 오현규를 써서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면 오현규 선수가 저돌적으로 뛰어가는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자 이런 형태거든요. 근데 여기서 일단 중요한 건 그 홍명보 감독의 전술에 오현규 선수가 잘 맞을 것이라는 예상이 들었던 경기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홍명보 감독의 전술 중에 하나가 라볼피아나 혹은 변형 3백 이거잖아요. 3백을 만들 때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측면 풀백이 높게 올라오죠. 그러다 보니까 수비가 좌우 측면에 높게 올라오는 선수들한테 끌려 나가면 이때 가운데 있는 선수들이 여기서 사방팔방으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이런 플레이를 좋아해요. 기본적으로 홍명보 감독이 앞쪽에 상대 수비를 순간적으로 측면으로 끌어내면서 가운데 수비 숫자를 조금 줄게 만들고 여기서 우리가 가운데에 공격 숫자를 많이 배치하면 상대가 여기서 부담을 느끼니까 부담을 느낄 때 공간으로 막 뛰어가는 거죠. 근데 이런 뛰어 들어가는 움직임을 오현규 선수가 참 잘하잖아요. 여기서 오현규 선수가 가져다 줄 수 있는 이점은 특히나 오늘 경기는 뒤에 있었던 배준호, 이강인, 이재성 약간 미드필더 성향의 선수들 볼을 잘 다루는 선수들이 뒤에 있고 여기서 오현규 선수가 공간으로 계속 뛰어 들어갈 때 수비가 오현규를 따라가면 배준호, 이강인, 이재성 이런 선수들이 볼을 소유할 수 있는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한다는 거죠. 이게 오늘 경기에 어쨌든 오현규 선수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포인트였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장면 보면 배준호 선수한테 볼이 갔어요. 배준호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오는데 이때 오현규 선수가 최전방에 있었죠. 근데 배준호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오는 걸 보고 오현규가 뜁니다. 뛰면서 수비수들을 본인에게 끌어당겨요. 그러면 배준호 선수가 가운데로 접고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겠죠.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선수도 뛰어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요.
두 가지 공간을 오현규 선수가 움직이면서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리고 다음 장면을 보면 오현규 선수가 수비수들을 끌고 뒤로 물러나니까 배준호 선수가 가운데로 끌고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명보 감독의 그 기본적인 틀 자체가 이런 거예요. 이 장면 보면 좌우에 넓게 배치가 되어 있고 가운데에 모여있는 공격수들이 있죠. 여기서 측면에 있는 선수에게 수비가 끌려나가니까 끌려나가는 순간 공간이 발생을 하죠. 그러면 가운데 있는 선수들이 뛰어가고 또 뛰어가고 이런 스타일인 거예요. 홍명보 감독의 스타일이. 근데 어쨌든 이렇게 측면으로 끌어내고 달려 들어가는 이런 패턴에서는 오현규 선수가 그 주민규 선수보다 잘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였죠. 물론 이제 오현규 선수가 이제 주민규 선수만큼 중앙에서 버텨준 다음에 포스트 플레이를 해준다 이런 것들은 주민규 선수보다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데 달려들면서 상대를 좀 당황시키게 만들고 공간으로 뛰어가면서 주변 선수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이런 플레이들은 어쨌든 오현규 선수가 참 잘해줬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이 이야기했던 주민규와 오세훈과 다른 스타일 그 스타일 때문에 오현규를 뽑은 거잖아요. 사실은 이영준 선수도 측면으로 많이 돌아나가는 선수이긴 한데 오현규 선수만큼 저렇게 저돌적으로 가진 않으니까 어쨌든 중앙에서 버텨주는 선수가 아니라 측면으로 계속 돌아뛰면서 공간 찾아 뛰어갈 수 있는 좀 다른 유형의 선수다 이러면서 뽑았는데 어쨌든 오현규 선수가 그런 장점을 오늘 경기에서는 보여준 거죠. 그리고 오현규 선수의 장점은 저돌적이라고 했잖아요. 압박을 쉴 틈 없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가 역습으로 나가는 장면이었어요. 역습으로 나갈 때 서령우 선수가 뛰어옵니다. 그리고 앞쪽에 있는 오현규 선수가 있는데 서령우 선수가 뛰어가는 것을 보고도 본인도 열심히 뛰어와요. 이 다음 장면을 보면요. 서령우 선수가 내려올 때 볼을 잡은 요르단 선수가 서령우 선수를 제끼고 들어가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오현규 선수가 뒤에서 같이 달려오니까 여기서 볼을 끊었습니다. 이런 장면이 오현규 선수의 장점 중에 하나인 거죠. 만약에 오현규 선수가 여기서 그냥 서령우 선수가 뛰어가는 거 보고 나는 공격수니까 멈춰 있었다면 서령우 선수가 달려갈 때 오히려 상대가 서령우 선수를 보면서 역동작을 걸어서 꺾고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뛰어오니까 꺾고 들어오는 요르단의 공격수를 오현규 선수가 여기서 막아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오늘 오현규 선수가 너무너무 잘해준 장면이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장면 보시면 야잔이 볼을 잡을 때 측면에서 배준호 선수가 한 명을 압박합니다. 그리고 야잔이 반대를 보고 있었죠. 오른쪽을. 근데 이때 오현규 선수가 멈춰있지 않고 계속 달려가요. 그러니까 오현규가 달려가니까 순간적으로 야잔의 시야에서는 오현규에게 압박을 받고 있는데 배준호에게 이미 동료 선수가 압박을 당하고 있으니까 줄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앞으로 주는 선택을 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오현규 선수의 움직임을 보고 박용우 선수가 같이 잘 올라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오현규 선수가 달려들면서 야잔을 급박하게 만들기 때문에 별 생각을 할 시간도 없이 그냥 찬 거예요. 실수를 유발한 거죠. 그래서 패스가 일단 안 좋다 보니까 박용우 선수가 달려오면서 이 볼을 끊었습니다. 오현규 선수의 압박 때문에 발생한 장면이죠. 그리고 여기서 박용우 선수가 이 볼을 잘 끊어냈고 끊어내자마자 또 여기서 멈춰있지 않고 끊어낸 것을 오현규가 받아서 올라오는 배준호한테 줘요. 등지는 플레이도 한 거예요. 여기서 그 다음에 배준호한테 넘겨준 다음에 배준호가 볼을 몰고 올 때 오현규는 측면으로 뜁니다. 이러니까 야잔 입장에서는 오현규를 따라가야 될지 배준호를 막아야 될지 순간적으로 선택지가 생기는 거예요. 오현규가 열심히 뛰니까. 그래서 여기서 야잔이 어쩔 수 없이 배준호를 따라 들어가죠. 그때 오현규가 뛰어 들어가면서 오현규에게 좋은 공간이 나오고요. 이 공간으로 배준호 선수가 패스를 줍니다. 그리고 측면에서 오현규 선수가 또 다른 장점, 오현규 선수의 장점은 박스 안에서의 슈팅이 이것도 굉장히 저돌적이에요. 오현규 선수가 그 수원 삼성에서 뛸 때부터 어떤 모습이었냐면 박스 주변에서 볼 잡으면요 과감하게 그냥 찹니다. 바로 슈팅 각도 만들자마자 막 차고 그래요. 이게 안 들어가면 너무 난사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이게 또 들어가면 굉장히 과감한 슈팅. 그리고 골키퍼가 순간적으로 오현규 선수가 빠른 타이밍에 저돌적으로 슈팅을 하기 때문에 골키퍼도 생각할 시간이 적어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오현규 선수의 장점이 드러납니다. 이 장면에서 오현규가 접고 들어오다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슈팅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오현규 선수가 들어오다가 파포스트를 보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골키퍼가 니어포스트에 있었는데 오현규가 접고 들어오는 걸 보고 한 발 왼쪽으로 본인의 위치를 옮깁니다. 근데 그 순간 오현규 선수가 접고 들어오다가 바로 꺾어차요. 그러니까 골키퍼가 역동작에 걸린 거예요. 오현규가 접고 들어오니까 파포스트 쪽으로 움직이는데 갑자기 니어포스트로 차니까 슛 타이밍에 순간적으로 속아서 그대로 이게 득점으로 이어지죠. 요런 이제 반박자 빠르고 그리고 영리하게 반대편을 보다가 니어포스트로 차는 이런 저돌적인 슈팅. 이게 또 오현규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오현규 선수를 이제 이번 A매치에서 우리가 발견을 했다는 거, 요거 자체가 일단은 매우 큰 성과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이게 뭐 흔히 말하자면 음바페의 시그니처 득점 장면 같은 느낌이죠. 순간적으로 타이밍을 빠르게 가져가니까 골키퍼가 반대로 차는 건지 니어로 차는 건지 판단을 빠르게 못해서 순간적으로 먹히는, 하여튼 이런 모습을 일단 오영규 선수가 보여줬는데, 이게 우리 대표팀에게 좋은 건 주민규 선수처럼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이 좋고 중앙 지역에서 버티는 게 좋은 연계 플레이에 능한 그런 유형이 있고요. 조규성 선수처럼 제공권이 압도적이고 앞쪽에서 상대와의 피지컬 싸움에서 압도할 수 있는 유형도 있고요. 그리고 오현규 선수처럼 계속 뛰어다니면서 상대를 지치게 만드는 그런 유형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격수의 유형이 이렇게까지 많으면 상대가 라인을 올릴 때, 내릴 때, 투톱을 만들 때 등등등 여러 가지 선택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현규 선수가 지금 좋은 컨디션을 보여준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일단은 오늘 경기의 성과고,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이거는 오현규 선수를 뽑은 것에 대한 본인의 그 선택을 증명을 한 거죠. 어쨌든 오현규 선수가 지금 선발로 나온 경기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지금 상승세를 탄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뭐 홍명보 감독이 얘기한 것은 아로쏘 코치가 이영준과 오현규를 모두 봤다는 거죠. 모두 보고 우리 대표팀에 어떤 선수가 지금 당장 어울리냐 이 의견을 줬대요. 그래서 홍명보 감독이 외국에 있었던 아로쏘 코치가 유럽에 있는 선수들을 보고 내가 그걸 듣고 판단했다. 그리고 이제 이영준 선수는 주민규 선수와 오세훈 선수와 비슷한 스타일이고 오현규는 다른 스타일이니까 오현규를 선택했다. 이런 멘트를 했잖아요. 어쨌든 요거를 홍명보 감독도 잘 수용을 해서 오현규 선수를 뽑았고, 그리고 오현규 선수를 쓰는 것도 주민규 선수는 내려앉을 때 상대가 올라오니까 오현규, 요런 이제 뭐 변화, 이런 것도 어쨌든 그 오현규 선수를 이제 상황에 맞게 쓸 수 있는 그런 선택지가 생겼다는 거, 요게 일단 우리 대표팀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다. 그리고 이제 그 오현규 선수가 사실 셀틱으로 간 다음에 어려운 시절이 있었는데 그 시절을 잘 이겨내고 셀틱을 또 나가서 본인이 정말 간절하게 또 다른 기회를 찾은 거잖아요. 또 다른 기회를 찾았고 어쨌든 그 기회를 잡은 다음에 이적한 팀에서 본인의 컨디션을 끌어올렸고, 그러니까 이게 오현규 선수가 계속 도전하는 자세를 통해서 본인의 플레이를 증명도 하고 더 좋은 이 컨디션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하는 이런 모습이 오늘 경기에 결과물을, 그리고 본인의 활약을 만들어내지 않았을까.